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황영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유영 박사님 그 강연을 듣고 나 대전으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에 이렇게 멋진 우리 AI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메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육은 어떤 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의 박형용이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지금 교육대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에서 피지컬 컴퓨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과학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교과교육과 피지컬 컴퓨팅, 최근 얘기되고 있는 AI 교육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저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저희 지난 작년에 거점센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그 실습해보는 워크숍을 진행을 해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앞에서 고유영 박사님께서 해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앞서 나가 있는 현재 우리 그 공학적인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커팅 엣지 앞서 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다들 이렇게 환호하시면서 잘 보고 계시고 또 서로 그 의견도 나누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역시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뵌 선생님들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현장에서 마이크로비트를 오늘 처음 보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또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그 공학자가 아니고 또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전문가가 아닌 교육자로서 교사가 아니면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피지컬 컴퓨팅을 한다면 교육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시키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그 책상에서 이 녀석이 자꾸 떠들고 있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제품이 나왔을 때 AI 로봇이라고 그 AI 펫봇이라고 하는 그 어떤 회사에서 만든 작은 로봇 완구입니다. 근데 이 완구가 컴퓨터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가지고서 나름 이렇게 사람과 인터랙션 하면서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는 지금 그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과학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대학원 과정에서 융합전공 과정에서 AI 융합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스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 대학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그 공유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 시끄러워서 끄겠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컴퓨터실입니다. 그 컴퓨터 배불뚝이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뭔가 문서를 작업하고 그리고 뭔가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시간에 대부분은 키보드에 타이핑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요. 베이직 가지고 프로그래밍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 제 후배들 학교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시간에 했던 교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와서 이 그 게임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저 화면의 이 그 상황은
선생님께서 앞에서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든 뭐 컴퓨터 시간이든 활용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학생들은 딴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의 그 실생활에 유용하다기보다는 컴퓨터 자체가 어떤 대상물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000년대 이 초반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제 외도를 해서 IT 분야에서 잠깐 그 IT 관련된 경험들을 쌓고 그리고 다시 대학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최근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일단 바뀌었네요. LCD 모니터로 바뀌었고 그리고 스크린에는 게임 대신에 조금 귀여운 캐릭터가 움직이는 블록 코딩, 스크래치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로 배운다고 하는데 그때 배우고 있는 주 내용이 이런 스크래치에 기반한 모니터 상의 에이전트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또 그 코딩을 한다, 블록 코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딩 교육이다라는 거죠. 블록 코딩에 기반한 융합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처음에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화면에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어할 수도 있고 해서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캡처된 글인데 작년쯤에 캡처된 글인데 지금 코딩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소중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시어노 코딩을 수행평가로 했는데 그 수행평가 숙제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봤더니 그 수행평가의 형식이나 내용이 타이핑이더라. 그리고 코드를 더 짧게 만들었더라. 뭐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애들이 타이핑을 빨리 하면 아니면 코드를 빨리 바꾸면 수행평가를 통과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딩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이제 학생들의 코딩 과정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같이 살펴보면 학생들이 코딩을 처음에는 재밌어 하는데 그 흥미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문제는 그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으시거나 또 코딩 교육을 훈련을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고 연수를 통해서 하시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딩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소리가 들리신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딩 교육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수포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코포자라고 코딩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속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딩이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 뭐 이런 상황에서 코딩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스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필수 스킬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잘 교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딩 교육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단발적으로 체험 활동에 그치고 있다. 아이들이 그 내면을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결하지 못하고 온전한 경험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체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한 현재 코딩 교육, 그리고 문법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아까 그 고영 박사님 해주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가서 코딩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분야로 이제 생활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코딩 교육을 시켜야 코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코딩 교육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대안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안 많이들 얘기합니다.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컴퓨팅 무엇인가? 선생님들 이미 그 아까 여기 고영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컴퓨팅이 기존의 어떤 그 문법 위주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좀 탈피하고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교육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연사 한 분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알란 마이크로프트 교수의 이미지입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가지고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장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소개해 주셨어요. 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피지컬 컴퓨팅이 뭐냐, 이 라즈베리 파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자료집에 올린 QR 코드를 따라서 들어가서 나오는 그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것을 왜 이들이 만들었는가, 왜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도입하려고 했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2014년도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에 국내에 와서 2011년도에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개발을 하고 국내에 와서 강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나중에 그 학교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그 알람 마이크로프트 교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컴퓨터 공학과의 교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컴퓨터를 더 이상 그 캠브리지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컴퓨터가 시시해졌다라는. 컴퓨터가 시시해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왜 컴퓨터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대안으로서 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누디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는 영상을 조금씩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우리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그 0과 1로 이루어진 모니터 안에 있는 어떤 가상세계와의 소통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는 이미 피지컬 컴퓨팅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기계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나의 공간의 물리세계와 그리고 그 컴퓨터가 있는 공간의 물리세계와 장치를 조금 더 기계를 소통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지컬 컴퓨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과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자의 관점에서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한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피지컬한 활동들은 이미 우리 제가 있는 과학교육 영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MBL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마이크로 컴퓨터 베이스드 레버러터리라고 여러 가지 컴퓨터와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더 한 커플 더 껍질을 벗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얘기, 어떻게 저는 하고 있는가, 제가 하고 있는 피지컬 컴퓨팅 교육, 융합교육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로보틱스 강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 스템 교육에서 처음 이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개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를 했는데요. 잠깐만 제가 저기 쉐어링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AI 교육을 할 때,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할 때 체험을 중심으로 뭔가 완성된 성취감을 느끼게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작은 것부터 그 AI 피지컬 컴퓨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작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고민에 있어서 먼저 그 자원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교육을 진행했던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는 그 자체로 독립된 하드웨어 컴퓨터이고 작은 컴퓨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다라고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에 모니터를 연결을 한다면 이런 데스크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그래픽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키보드 마우스를 붙여서 직접 이 작은 컴퓨터를 컴퓨터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라즈베리 파이에서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그렇게 이제 컴퓨터다라고 하는 거 먼저 익숙하게 하고요. 데스크탑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컴퓨터는 뭔가 조금 다르다. 키보드 마우스 말고 추가로 뭔가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다. USB 단자 외에 추가의 단자들이 뭔가 벌키하고 누디한 단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단자들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OLED 스크린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LED 바를 붙인다든지 할당된 IP가 몇 번인지 CPU 사용량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 메모리 사용량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인포메이션을 출력하도록 OLED 스크린을 붙였습니다. 일종의 모니터죠. 작은 모니터. 이것을 라즈베리 파이 붙여서 정보를 사용자에게 그래서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피지컬 컴퓨팅의 과정들을 제안을 합니다. 뭐 원습도 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액추에이터 연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릴레이를 연결해서 어떤 장비를 끄고 켜고 하는 것들, 일상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스킬들을 하나씩 선생님들께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끕니다. 지금 보니까 그 메시지 들어오는 거를 보니까 영상 재생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 재생을 좀 최소화하고 일단 메시징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QR코드를 첨부했기 때문에 QR코드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여러 가지 뭐 센서도 붙이고 스크린도 붙이고 스피커도 붙이고 해서 음성 합성이라던가 아니면 릴레이를 이용한 조명 제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플러그나 스마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 수 있다. 아까 고영 박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몇천 원짜리 센서와 몇천 원짜리 부품들과 그리고 코드, 파이썬 코드인데 그 코드는 다 내가 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미 짜놓은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조금 나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가지고 사용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강조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주변에서 늘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한 활동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RC카를 만드는 활동들을 또 선생님들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RC카를 만드는 활동은 아두이노 RC카도 있고, 또 아두이노 RC카를 휴대폰에 앱 인벤터로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활동들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직접 내가 만드는 과정들을 이 벌키한 그리고 누디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는 과업은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라. 아까 지금 이제 우리 고영 박사님께서 했던 것처럼 뭐 이제 AI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모델을 학습시켜서 자동주행하는 로봇을 만들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동주행하는 로봇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닥부터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RC카 키트를 사가지고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고,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된 이 RC카를 이렇게 배터리 팩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코딩 활동, 소프트웨어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코딩 활동을 진행을 할 때에는 멋진 AI 로봇을 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제어들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가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 바퀴가 이게 지금 차동 로봇인데, 바퀴가 두 개가 다 앞으로 돌면 앞으로 가는 거고, 두 개가 뒤로 돌면 뒤로 가는 건데, 왼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내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라는 코드를 줬는데, 이것을 바꿔서 왼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가기라는 코드를 주면 어떻게 될까?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일단 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것들을 직접 해보게 과제를 주는 거고요. 확장을 해서 이제 원격으로 내가 조깅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RC카를 제어하는, 쉘에 접속해 가지고서 제어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멋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조금 허름하고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누디한 이런 느낌을 만들게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 수준에서 조금 이렇게 투박하지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확장을 하냐면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미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들에는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을까,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가 저기 멀리 화성에 있는 퍼시비어런스나 큐리스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까? 사실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오래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제어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수십 년 된, 반백 년 된 그런 기술들인데,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씩 밟아가는 겁니다. 커팅 엣지에서 앞에 있는 AI가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간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다시 밟아가는 과정들을 초등 선생님들 그리고 중학생들 이렇게 같이 실습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초등학생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성취감, 가능성 이런 것들을 느껴보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제가 한 학기에 한 절반 정도를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자원들을, 다양한 자원들을, 작은 자원들을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 다양한 자원들을 선생님들이 다 경험을 하시고, 아, 내가 이런 스마트 조명 만들 수 있겠네, 아, 내가 이런 그 센서를 연결해서 뭔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겠네 하는 아이디어들을 만드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의 주변을 선생님이 만든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장치로 데코레이션 해봐라. 다시 말해서 사물 인터넷의 환경을 만들어봐라. 나만의 사물 인터넷 공간, 피지컬 컴퓨팅 공간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과업을 주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동안 그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탐색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공간을, 인테리어를 만들어 봅니다. 변화된 공간인 거죠. 이 변화된 공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 공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내가 설계했고 내가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알고 있는 작은 지식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직접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쭉 천천히 진행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초등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이크로비트를 처음 경험하기도 하고 뭐 리눅스 쉘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파이썬을 쓴다거나 하는 것 자체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이제 같이 제가 옆에서 코칭하듯이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 나름 구현을 해가지고 오셔서 저는 이거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과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공유를 하고 이제 한 학기를 마치는데요. 한 학기를 마칠 때쯤 되면 선생님들이 이번 학기에 그 되게 재미있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그 하지 못했던 그 도전이라는 것을 해봤고 이것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 어떤 힐링의 느낌이 됐다. 내가 뭔가를 몰입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이 좋았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듣고 이것을 초등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할까 이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대학원 선생님들과 같이 했던 그 과정들을 쫙 녹화를 다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 너희들도 할 수 있다면 해보자. 내가 자원은 무한히 공급해 줄게. 뭐 센서든 라즈베리 파이든 코딩이든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줄게 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제 강의 영상들을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강의 영상들을 작게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만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들이 탐색해보고 공부해봐라라고 활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한번 나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구현을 해봐, 고안을 해봐라라고 하면 아이들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는 프로젝트, 또 뭐 이렇게 그 서버 모터를 이용한 액추에이터를 이용하는 프로젝트,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프로젝트,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와 연결된 클라우드와 연결된 환경을 만드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아이디어로 내놓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 다음에 얘기 드릴 내용은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한 활동들은 앞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나 아니면 뭐 융합 교육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을 한 거고 상호작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그 학생들은 영재 학생들입니다. 6학년이긴 하지만 영재 학생들입니다. 나름 그래도 그 학습이 빠른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만 코딩 교육에 임하거나 아니면 피지컬 컴퓨팅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일반 학생들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작년
그 거점센터에서 고민한 내용 통해서 만든 내용이 이 학교의 그 교육 과정과 연동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연동된 그 피지컬 컴퓨팅 경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했고, 그때 작년에 만들어진 성과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심혈관계,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심장박동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장치와 연결시키는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한다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바닥부터 올라온 그리고 통합된 경험을 주고 심리적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 심장박동 탐구라고 하는 나만의 스마트워치 만들기라고 하는 피지컬 컴퓨팅 기반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뭐 과학 지식을 일단 탐색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 과학 지식을 이용을 해서 먼저 내가 공부하게 될 내용과 연동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작은 그 컨트롤러를 도입을 해서 컨트롤러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비트에 펄스 센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관의 확장이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는 나만의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수학 지식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교구인 피지컬 컴퓨팅 교구인 마이크로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뭔가 비싸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나하고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장치일 것 같은, 내가 만들 수 없는 장치일 것 같은 그런 웨어러블 장치, 스마트워치를 내가 내 수준에서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도구를 가지고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탐구하는 실제 탐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수집한 그 나의 스마트워치가 만드는 데이터를 어딘가, 아까 학생이 클라우드에 올린 것처럼 이 데이터가 어딘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런 기술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빅데이터가, 건강 빅데이터가 쌓이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또 어떤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쭉 리니어하게, 쭉 시퀀셜하게 연결시켜서 지식부터 실제 그 가치의 문제까지 쭉 연동되는 어떤 탐구를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거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학생들이 그 활동을 수행하고 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양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양적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썼던 자필로 썼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과학을,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과학을 이해하게 되었다. 과학을 통해서 스마트워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코딩을 통해서 또 과학을 이해하게 되었다. 코딩을 조금 더 유용하게 배울 수 있었다. 코딩이 이제 더 이상 그 화면 속에 캐릭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협업과 흥미, 그리고 새로운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해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거점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논의들을 계속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대학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몇 가지 그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앞부분에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생각거리로 화두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들과 교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크래치, 엔트리, 엠블럭, 마이크로비트,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이 오른쪽에는 하드웨어 기반이고 왼쪽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 있는 그 코딩 플랫폼들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들만 이런 것들이고요. 더 훨씬 더 많겠죠. 또 여기 소프트웨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연동되는 하드웨어들도 많습니다. 이 완구 형태의 오졸봇도 있고요. 강자, 전통의 강자, 레고, 마인드스톰도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초등학생들과 활용했다고 하는 마이크로비트도 있고요.
또 요즘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대항마로 만들어낸 할로 코드도 있습니다. 아까 그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오영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제슨 나노도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요. 또 국내 기업에서 만든 싱글보드 컴퓨터 오드로이드도 있고 또 전통의 강자 우노도 있습니다. 아두이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교구들과 소프트웨어들, 플랫폼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육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 교육에서 코딩 교육, 스템 교육, 또 피지컬 컴퓨팅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모두가 그 코딩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가? 모두가 그 로보틱스 공학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것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유용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이제 경험들 바탕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겠다라고 하는 화두만 던지는 쪽으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교구들, 여러 가지 플랫폼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들이 어떤 것은 아주 단순함을 추구하고요. 어떤 것은 그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점 이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제 학교의 교육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플랫폼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자를 통일한다든지 뭐 코딩 플랫폼을 따로 별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단순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간편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자유도를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줄타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포자를 엄청나게 많이 양산하게 만드는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이 그 컴퓨팅, 로보틱스, 피지컬 컴퓨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별로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줄타기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줄타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분명히 뭐 피지컬 컴퓨팅, 라즈베리 파이, 코딩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학교에 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스템 교육 하시라고 합니다. 그분들 시간 없어요. 없는데 해야 됩니다. 또 혹시나 열정이 있으셔서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시면 그게 다 오롯이 본인의 업무가 됩니다. 기존의 업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더 얹어지는 업무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더 빨리 지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대학원 선생님들과 이제 그 초등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열정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그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모집하고 그 학생들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도 공부하고 뭐 마이크로비트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구들을 공부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시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 내 시간이 없고 지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미 그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원주민으로 그 코딩이 디폴트가 되어 있는 코딩을 당연히 해야 되는 디폴트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환경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경쟁하거나 아이들을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는 한 반 더 내려놓으십시오.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대학원 선생님께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와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선생님들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재미있는지 재미있지 않은지를 선생님 스스로 느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걸 알아서 아이들에게 뭔가 답을 알려주고 끌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지금의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리고 지금의 이 흐름이 그것을 더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본과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그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일부러 돈을 내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요. 재미있다고 더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러한 그 단발적인 어떤 경험들, 단발적인 재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문제는 하는 동안은 재미있었는데 돌아서면 이게 뭐였지?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연수, 짧은 기간 동안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급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외부에서 학교 밖에서 어떤 사교육을 통해서 코딩을 배워올 때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본이 아니라 뭔가 완성된 거창한 무엇인가, 뭔가 있어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 타겟팅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겉모습만 추구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계속되면 흥미가 금방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요. 고민은 사실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프로그래밍과 지금의 프로그래밍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프로그래밍과 지금의 프로그래밍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한 줄 한 줄 내가 프로그램을 정말 A부터 Z까지 짜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과 활동을 할 때 그 코드들을 직접 짜는 것이 아니고 다 GitHub에서 내려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카피해가지고 조립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것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수작업으로 수정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뭔가 성취를 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들을 오롯이 다 포장해가지고 이건 내가 만들었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착복의 상황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그 교육계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들은 나 혼자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서 만들고 있는 도구이고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줄 필요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피지컬 컴퓨팅을 교육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든가 어떻게 추구하려고 하는가를 그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로보틱스 공학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 도입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실생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경험을 쌓는데 뭔가 소외되지 않는 경험으로서 온전한 어떤 그 통합을 이루어주는 통합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을 기반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교과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그런 경험들, 연결된 경험들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습자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자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활동이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즐거움으로 학생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지금 그 최첨단의 것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내가 다시 되짚어보면서 밟아옴으로써 그 성취감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답을 찾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문제가 내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들을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찾아보고 아이들이 그 문제를 찾는 과정들, 문제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나와 관련된 문제를 찾는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인커리징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밀고 동반해서 같이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된 프로그램이 도달해야 할, 완성된 교육이 도달해야 할 그 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질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는 유의미한 사고의 과정, 유의미한 성취, 유의미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다. 즐거움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블랙박스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여러 오랜 동안 축적해왔던 경험들, 기술들, 어떤 문제 해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끊임없는 트라이얼 앤 프랙티스의 과정입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그것을 잘 이제 봉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완성이 되면 하나의 완전한 체제, 잘 작동하는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체제가 잘 만들어지면 그 체제를 우리는 잘 봉합해서 이제 상품화시키고 기술로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잘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실은 나의 그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은 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기를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기술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미 우리 생활에 있는 그 기술들을 언박싱하는 다시 해체하는 과정 라뚜르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이 블랙박스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달콤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다시 재구성해보는 과정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굳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안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제안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언박싱 하는 과정들이 이미 우리에게 잘 만들어진, 잘 포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언박싱하면 뭔가 교육적으로 유용한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30분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늦게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